양이원영 의원님 지금 네.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에는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다. 자기도 그래요. 본인은 아닌가요?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 좌파 쪽, 운동권 쪽에서 이 어르신들 광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시청 앞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파부작했어요. 아, 그렇죠. 어머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투표권 경중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이런 말을 해서 노인 비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요. 이제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민주당 네. 그다음에 김은경 위원장 개인 이렇게 네. 나눠서 보면요. 네. 민주당이 혁신이 출범 자체부터가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제 극악 처방으로 혁신위를 이제 그 말 미봉책으로 사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처로 치면은 네. 예, 골문 부분을 그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반창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 예. 예. 반창고 하나. 예, 근데 그 반창고가 네. 그나마 시원찮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너덜너덜이군요.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정치적 역량의 한계죠, 한계. 예, 김은경 위원장은 개인으로 네. 보면.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김은경 위원장님은 보면 그럼 애들한테 다 맡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집안 내 대소사 모든 국정 운영 다 아이들한테 맡겨야 돼. 중학생 아이한테 맡겨야 되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오늘 아침 이제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네. 봤습니다만은 진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순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의 그 정치적 역할, 네.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청년들한테 네.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될 텐데 지금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청년으로서 해야 될 준비는 뭐고 우리 어른들은 네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소통하고 그런 의견을 모집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건 느닷없이 너희들은 젊으니까 무조건 니들은 니들이 다섯 표 가지고 네. 너희는 한 표도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그 차등 선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참. 그리고 보면 이 정부가 문정권, 민주당 정권이 뭘 했냐면 미래 세대한테 1,000조 원의 빚을 떠안겼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미래 세대한테 투표권을 더 주자고 말할 자격이나 있나요? 이게?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재정 파탄이 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 앞으로 짊어진 그 빚을 갖다 미리 땡겨서 쓰는 네. 거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네. 가서 청년들한테 너희는 무조건 나이가 젊으니까 네. 국가의 보물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꼴이 됐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지만은요. 저는 그래서 늘 정치인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온고지신이라는 아, 공자 온고지신. 말씀 네. 생각에는 네. 온고지신. 예.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가는 것이지. 그렇죠. 네.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천벌받을 망언이다 이러면서 사퇴하고 혁신이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사퇴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락해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네.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에서 나온 반응 보십시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 사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벌써 더 가세해서요. 지금 네.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에는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다. 자기도 그래요. 본인은 아닌가요?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이분은 뭐 철천지 원수입니까? 자기들은 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386 운동권도 지금 586 됐고 곧 환갑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은 아닌가? 유시민 의원 전에 네. 뭐 나이 60대면은 뭐 머리가 나빠져서 뭐 중요한 일 하면 안 된다는데 자기 지금 60 넘었어요. 근데 왜 나와서 떠들고 있으신가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과거 민주당의 발언까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79세에 왜 일을 하려고 하냐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유시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 또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그렇죠. 발언을 하면서 그 민주당에는 노인 폄하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집 밖으로 투표 날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민주당 좌파 쪽, 운동권 네. 쪽에서 그런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네. 그렇게 그나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유튜브 하는 어떤 사람은요, 옛날 제 기억에는 이 어르신들 자꾸 이 광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투표 못하게 이 시청 앞에 에스컬레이터 파불자겠어요. 아, 그렇죠. 어머나. 그런 그리고요. 막말하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 투표 못하게 그렇죠. 여행 보내버리는 여행 보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그런 그 폐륜적인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천박한 인식,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네. 그런 인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 어. 이렇게 말씀. 그리고 내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선 당장 네.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무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70년 전에 150달러 국가에서 네. 여기까지 온 그 어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시하고 폐면 이런 것이 바로 폐륜적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른들이 지금 오늘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은 그 먹거리를 다 미래 먹거리 뺏어갖고 그냥 다 펑펑 써버리고 나서 지금 와서 무슨 선심 쓰듯이 젊은 세대한테 투표권을 더 준다? 웃기는 얘기죠. 아이, 예. 참.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했던데 보니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맡은 뭐 1년 동안 하는데 치욕스럽다는데 아니 누가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치욕스러우면 그만두면 되지.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지금 와서 뭐가 치욕스럽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말끝마다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그 전에도 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초선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된 학생들 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경제학에 있어서 네. 좀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몰라도 사회 전체를 네. 소통하고 또 조정하고 정책을 하는 그런 그 정치 역량에 있어서 정무적 네. 역량은 아직 거의 제로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돈 봉투에 대해서도 그거 뭐 사실은 처음에 그랬죠.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고. 처음에 그랬죠. 그러니까요.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아주 이 실언과 망언의 네. 그 행진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혁신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재명 대표와 타협하고 예. 그러니까 혁신은 별로 없고 네. 그냥 좀 뭐 약간 뭐 말실수, 막말 이런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다 반영된 네. 그런 혁신이다. 그래서 저는요 네. 객관적으로 봐서 혁신이가 아니라 민주당을 망조들게 하는 아하. 망조이다. 망조이. 망조이다. 그렇게 저는 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셔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CBS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민주당 의원 40명이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 뒤를 김두관 의원이 이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김두관 의원도 전혀 아니고 금시초문이라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비슷한 냄새가 풍겼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유추 해석을 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사평론가로서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네. 당연히 위기설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성만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나면 누가 옵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제 18명, 20명이라는 돈 봉투 네. 받은 사람들. 그렇지. 네. 이 사람들은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송영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른 트랙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네. 개인 부분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 대장동 위례성 FC 말고 지금 백현동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또 큰 대북송금 네. FC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이준교사도 굉장히 크게 네.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도 영장 청구가 되고 네. 하면 이게 지금 8월, 9월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9월 추석 밥상 민심까지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월에는 뭐 이기 말 안 해도 이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걸 자연스럽게 오게 얘기한 돼 있는 거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네. 저는 봐요. 네. 있어도 이기고 네. 물러나도 이기고 네. 민주당이 이기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리고 아마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게 그냥 법정에서 그대로 채택이 되면 그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의원들도 야 이거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불안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배성규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여 년이 넘는 기자 생활 동안 아시겠습니다. 검찰이요 이 정도 되면 다 조사해서 조사 다 해놓고 소환해서 불러볼 이 질문지까지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을 돌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 알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흔히 말하는 친명 그룹의 의원들은 네. 다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고. 네.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불똥이 돼서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죽음의 세계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저항하다 보니까 네. 그 위기의식은 지금 말할 수가 없고 어. 지금 계속해서 붙을 거예요. 네. 사실 이 당대표 거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제 내년 총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악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좋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사실은 뭐 악재다 네. 아니다 그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닌데 네. 상대방의 실수로 이제 덕을 보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사이익, 네. 반사이익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여당 측에서도 우리 여당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네.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런데 만약에 그렇죠. 네. 만약에 그 여당이 네. 인재 영입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새 인물 발굴하지도 않고 그냥 기득권의 반사 이익에 안주해가지고 아, 이재명만 믿고 가는. 네, 그래가지고 뭐 미운 놈해서 그냥 공천 배제시키는 이런 흔히 말하는 박해 공천, 네. 학살 공천이나 하고 네. 그러면은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렇죠. 예? 또 뒤집어져요. 네, 그러면. 네.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네. 지난 그 21대 총선과 같은 네. 아.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 안 온다라고 장담 못 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꼭 살아있다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방심하면 오히려 또 뒤집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그 대승적 결단을 해가지고 네. 네. 민주당 본인이 물러나고 딱 해서 전열 정비합시다. 네. 비대위원장 딱 새로운 사람 예, 시키고.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당은?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이재명만 바라보다가 완전히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여당도 그런 인물 발굴, 그렇죠. 인프라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한테 뭔 일이 있으면은 뭐 자기가 혹시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아주 희한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말 당 대표 이어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걸 이제 헛욕심이라고 하는 헌욕심. 깨몽이라고 하는 깨몽인데, 건데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그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예. 일정 기간에 어떻게 하면 대표를 다시 뽑는 경우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뭐 몇 개월 안 남으면은 예, 예. 그냥 승계받는 예, 식의 뭐 예. 그런 거 있고 또 승계받는 것도 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본인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내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그냥 그 최소화하면서 네.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런 안을 내야지 네. 자기 욕심이나 부리는 거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네. 야, 저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손가락질 받는 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겉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수호해야 된다고 떠들더니 뒤 속마음은 아, 저 사람 빨리 나가면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